안녕하세요. 쉬운 보안, 당신의 보안, 당근 보안 방망입니다. 오늘은 ISRM 시험 보기 전 이것만은 꼭 알고 시험 보자 두 번째 강의를 준비했고요. 10개의 핵심 내용 중에 두 번째, 나중 5개의 토픽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뤄본 토픽은 이렇게 6번부터 10번까지 CPO의 자격 조건부터 개인정보 동의 항목까지 이렇게 5개의 항목이고요. 첫 번째 항목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CPO 지정 요건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개인정보 처리라는 법, 개인정보보호법 32조 1항에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에 보시면 공공기관 관련된 내용이고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고위공무원이라고 하는데요. 줄여보면 국법헌선 고위공무원, 국법헌선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과목 외에 이 외에 정무직 공무원을 장으로 한다. 그런 국가기관들은 3급 이상 공무원이고요. 그래서 정, 3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그 외에 고위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 그리고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경우 고3인 경우 4급 공무원, 4급 공무원으로 지정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항목을 보시면 그 외에 가부터 다까지 외에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해서 부 이렇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마 항목 보시면 시도 및 시도교육청인 경우에는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이고요. 그래서 시, 교 이렇게 정리하고 3으로 붙입니다. 그 다음은 시군이나 자치구인 경우에는 4급 이상이고요. 그래서 군, 사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 학교 같은 경우에는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사람 그래서 학행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 외에 다른 공공기관들은 부서의 장,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하는 담당 부서의 장이어서 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줄여서 외우셔야 되는 부분들을 보시면 국법원선고, 정시교3, 고3군사, 학행부 이렇게 외우셔야죠. 이렇게 외우시는데 가끔 앞에 내용을 모르시고 이것만 외우셔가지고 시험 볼 때 혼동이 오거나 헷갈리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내용들은 꼭 보시고 숙지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짧게 외우시는 것으로 하면 시험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국법원 선고, 정시교3, 고3군사, 학행부 그리고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에도 CPO 지정 요건이 있는데요. 사업주나 대표자 또는 임원이 하게 되어 있는데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를 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그래서 사대인부 4대인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정하는 요건 외에도 또 추가로 이런 밑에 있는 조건들이 되면 그 기관들은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CPO를 특별한 사람으로 정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24년 3월 달에 개정이 됐지만 2년간 실질적으로는 유예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시험에는 안 나올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리는 따로 하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국법원 선고, 정시교3, 고3 군사, 학행부, 그리고 4대인부 이렇게 외우지 않으시면 시험에 나오면 아마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짧게 외우시는 걸 연습해서 시험에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토픽 볼게요. 위험 처리 전략. 위험 처리 전략은 위험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해서 감소시키거나 회피하거나 전가하거나 수용하는 이렇게 4가지로 있는데요. 위험 감소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어떤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여기 예시에 보면 패스워드 도용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로그인하는 패스워드의 복잡도와 길이를 강제 설정되도록 패스워드 모듈을 개발해서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패스워드를 누군가 쉽게 만들어서 쉽게 만든 패스워드를 도용당하는 그런 위험이 감소하게 되죠. 위험 감소의 예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험 회피의 경우는 아예 해당되는 사업이나 업무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에 보시면
회사 홍보용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원관리 위험이 매우 크므로 회원가입을 아예 받지 않는 것으로 변경하고, 그러면 관련된 위험이 없어지겠죠. 그리고 기존 회원 정보는 모두 파기하면 위험이 회피되는 거죠. 이렇게 하지 않는 것, 아예 하지 않아서 위험을 없애는 것을 위험 회피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험 전가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누군가에게 위험을 떠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소송 등 비용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하면 실제 문제가 생겨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때 보험회사에서 돈을 대신 내주겠죠. 이렇게 나에게 생길 수 있는 위험을 전가하는 것, 위험 전가입니다. 마지막으로 위험 수용이 있는데요. 위험 수용 같은 경우에는 그 개인정보 처리자가 관리하는 수탁자 중에 직접 관리 감독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PD사라든가 본인 확인기관 이런 대형 수탁자들은 저희가 그러니까 개인정보 처리자가 관리를 하려고 해도 관리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개인정보 처리자들보다 이 사람들이 훨씬 더 관리를 잘하고 있거든요. 전문성도 높고. 그래서 이런 그 수탁자들이 정부 감독을 받거나 아니면 보안 인증을 획득한 경우에, 그러니까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경우에는 문서 체결, 이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있기 때문에 꼭 하고 나머지의 관리 감독은 생략하는 것. 그래서 이런 위험은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자. 위험 수준이 높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이 위험 수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예시들은 ISMSP 인증기준 안내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져와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런 예시를 통해서 위험 처리 전략 4가지, 보통 회전 감수 이렇게 외우시기도 하는데 감소, 회피, 전가, 수용 용어를 외우시고 그 뜻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 봤습니다. 다음은 손해배상 책임 제도인데요. 이게 외울 게 무지하게 많습니다. 시험에 나오면 매우 어려운 시험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숫자가 이렇게 많은데 보시는 방법은 어떤 그 개인정보 처리자가 매출액이 800억 원을 초과한다. 그런데 관리하는 정보 주체 수가 100만 명이다 그러면 최저 가입 금액이 10억 원인 거죠. 맨 밑에 보시면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이면서 50억 이하인 경우, 그리고 그런 개인정보 처리자가 관리하는 정보 주체 수가 1만 명은 이상인데 10만 명이 미만인 경우에는 5천만 원이 최저 가입 금액 내지는 최저 적립 금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외운 팁을 좀 같이 나눠보면 매출액은 8510, 800억, 50억, 10억 이렇게 8510 이렇게 외우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보 주체 수는 좀 외우기 쉽습니다. 111. 그래서 100만 명 이상, 10만 명 이상, 1만 명 이상 이렇게 111. 8510, 111. 그리고 최저 가입 금액도 복잡해 보이지만 15이 1호 이렇게 외우면 좀 쉽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패턴이 있거든요. 10억, 5억, 2억. 그리고 이 두 번째 게 밑으로 내려옵니다. 5억, 2억. 그리고 절반인 1억. 그리고 이 두 번째 게 밑으로 내려와서 2억, 1억, 5천만 원. 그래서 15이 1호 이렇게 15이, 521, 215, 15, 125, 15, 215 이렇게 외우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매우 복잡해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들어가시면 시험 볼 때 빨리 답을 찾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준비해 보았고요. 이 표도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 보장제도 안내서에서 따온 것입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영향평가, 보통 PR라고도 많이 하시는데 그 의무 대상, 이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평가 대상은 개인정보 처리자, 당연히 개인정보 처리를 처리하는, 근데 전자적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아닌 오프라인으로 처리하는 개인정보 파일은 대상이 아니고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개인정보 처리자가 대상이 아니라 개인정보 파일별로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건도 개인정보 파일에 대한 조건인데요. 뭐 예를 들면 한 평가기관, 평가 대상 기관에서 뭐 5만 명 조건을 맞추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이 있고 또 하나의 개인정보 파일이 다른 개인정보 파일이 있는데 그건 5만 명 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조건에 맞는 개인정보 파일만,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개인정보 파일만 영향평가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만 명 조건이라는 거는 민감정보, 고유정보가 5만 명 이상일 경우, 그리고 50만 명은 내부 또는 외부의 다른 개인정보 파일과 연계를 해서 연계 결과가 50만 명 이상.
그래서 50만 연계, 100만 명 조건은 그냥 뭐 다른 조건 없이 100만 명 이상의 정보 주체에서 외우는 방법은 5만 고민, 50만 연계, 100만 개인. 이것도 좀 혼동이 오실 수 있는데 이렇게 그냥 술술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5만 고민, 50만 연계, 100만 개인. 그래서 이렇게 대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추가로 영향평가를 이미 실시했는데 그 해당 개인정보 파일이 심각한 변경이 있다, 큰 변경이 있다 하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동의 항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픽은 개인정보 동의 항목으로 되어 있지만 개인정보 수집 이용이 가능한 경우도 법적으로 명확히 명시되어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또 그 경우도 좀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것도 추가로 같이 넣어놨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경우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두 번째는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경우, 세 번째는 공공기관이 좀 보셔야 돼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4번은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 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그리고 그 다음 거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 그래서 이거를 생신제라고 외우시는 분도 있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급박한 이익에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다음에 있는 것은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은 코로나 때 개인정보 많이 이용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추가된 부분인데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해서 요거는 동법 속의 급이익안, 동법 속의 급이익안 이렇게 외우고요. 그리고 이렇게 동의를 받아 처리할 때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그리고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그리고 보유 및 이용 기간, 그리고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으면 그 불이익의 내용을 고지를 하고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항기거 이렇게 외웁니다. 동법 속의 급이간, 목항기거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개인정보 제공이 가능한 경우, 이것도 보시면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와 앞서 보신 15조의 1항 2호, 3호, 4호는 안 들어가고 5, 6, 7호, 5부터 7호니까요. 5, 6, 7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이게 보시면 4호가 계약이에요. 계. 그래서 앞에 외우셨던 동법 소개 급이간에서 계만 빼고 동법 소급 이간. 이건 따로 외우진 않고요. 저는 계만 빠진다라고 별도로 외웠습니다. 그리고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이거는 내가 동의를 받아서 직접 처리하는 게 아니라 동의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동의받을 때 고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그리고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항목, 그리고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그리고 마찬가지로 동의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불이익 해서 자목항기거, 자목항기거 이렇게 외웁니다. 그래서 동법소 개는 안 들어가고요. 급이간, 자목항기거 이렇게 외우시면 시험 보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시험에 나올 토픽 10개 모두 다뤄보았고요. 이제 10개를 보았으니 최소한 시험에서 10개, 내지는 제 생각에는 제 희망은 15개나 20개 이상 추가로 이 2개 강의를 들으시고 시험 보시면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 마지막에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하고 기원합니다. 꼭 합격하세요. 그리고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응원을 기원하고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